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는 한부정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TV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이재명 피습 사태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급등하고 있고요. 또 이 한동훈 위원장도 뭐 조사기관에서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은 이번 연합뉴스 조사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재명하고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도층들의 지지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충청도 지역의 여론이 또 호전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 내용. 이제는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어떤 신뢰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민심의 흐름을 참고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조사 내용도 자세하게 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현안. 이제 하나는요, 지금 이제 이 공직선거법 재판, 이재명이잖아요. 이 공직선거법 재판을 담당하는 이 강규태 판사가 최근에 사표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판사 정말 정신 나간 판사예요. 자기가 억울하다고 말이죠. 이 서강대학을 나왔는데 자기가 억울하다고 자기의 서강대 이 동료 이 판사들 이 단톡방에 억울함을 주장하는 또 글을 올려서 이 파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제일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이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거, 전원한 거,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그동안에요, 지역의사회에서 이 비판 성명을 아주 신속하게 잘 내놨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 조선일보가 처음으로 부산시 지역의사회 회장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한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론조사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연합뉴스에서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보도해드리는 내용은 한 달 전하고 비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요, 한 달 전에는 이제 긍정이 33이었는데 이번에는 35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부정이 60였는데 59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론의 질이 조금 이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2%가 올라가서 34에서 36이 됐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떨어졌어요. 35에서 33으로 떨어졌는데 부울경 지역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우리 국민의힘하고 윤 대통령 모두 이 부울경에서 영향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 얘기는 이제 이 부산 엑스포 유치가 이제 실패한 데 따른 이 부정적 여론을 이번 피습 사태로 인해서 이제 걷어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긍정평가의 경우는 연령별로 보면은 60대, 70대 이상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긍정평가. 무려 긍정평가가요. 64%가 됩니다. 그리고 부정평가의 경우에는 역시 이재명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40대에서 제일 높아요. 82%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권역별로 이 긍정평가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이 강원 제주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23에서 44로 올라갔고, 부울경이 37에서 41.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올라갔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인천, 경기하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미미한 변화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이재명 이 피습에 대한 이 부정 비판 여론이 아직은 별로 불이 붙지 않았다. 그래서 인천 경기에서는 59에서 62 정도로 그리고 이제 지금 서울에서는 58에서 59로 지금 부정평가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정치 성향별로 보면요. 보수의 61, 중도의 30, 진보의 8%가 긍정평가를 했고요. 부정평가의 경우에는 보수에서도 34, 중도에서 이 부정평가가 좀 많아요. 66. 그리고 진보의 부정평가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89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의 지역적
연령별 특성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본다면 뭐 이미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부울경 지역에서 42에서 43% 올라갔는데 민주당은 34에서 28%. 그러니까 저 부울경 지역에서 이재명 피습이 제일 큰 영향인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부산대병원 또 이 피습 발생지가 부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되어 있고요. 50대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많이 올랐어요. 28에서 38로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요, 민주당은요, 30대를 제외한 20대, 그 다음에 60대, 70대에서 지지도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정당과 윤 대통령 분석은 마치고,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내년도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을 뽑겠다는 지금 응답이 35%고 유감스럽게도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게 조금 높네요. 36%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지금 직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요, 국민의힘의 후보한테 찍겠다는 비율은 4%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에 찍겠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이 정도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요, 지금 현재 이제 광주 호남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인천 경기가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민주당을 뽑겠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것은 TK하고 BK, 그리고 충청권에서 국민의힘을 뽑겠다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38에서 38입니다. 민주당은 31. 그래서 스윙 보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충청도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면은 뭐 조금 긍정적인 이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동률입니다. 35% 대 35%.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권 견제론하고 그다음에 이 지금 야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권 견제론이 여당의 정권 지지율보다는 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47대 40으로 지금 우세합니다. 그리고요, 제1당은 어디가 될 것이냐?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의견은 34, 그리고 민주당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46으로 높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기 지도자와 관련해서 조사를 보니까 이번에 한동훈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적합도가 똑같이 36%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것도 무려 26%나 됩니다. 자, 그래서 연령별로 보면은요, 60대, 70대에서는 한 위원장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에, 30대, 40대, 50대에서는 이재명이가 조금 높네요. 다만, 20대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28%고, 그리고 이재명이는 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대에서부터 50대까지는 이제 오차범위 파, 그리고 20대에서는 오차범위 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자 대결을 상정했을 경우에는 이재명 지지율이 25%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4%, 그리고 홍준표 6%, 이준석, 이낙연이 각각 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자 대결을 할 경우에는 거의 동률로 가고 지금 이제 까봐야 한다, 쉽게 얘기해서. 요 정도로 아주 팽팽한 대립구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여론조사 결과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에는요, 이 강규태 판사, 이 강규태가 뭘 담당하고 있느냐? 강규태가 말이죠, 지금 이 공직선거법 재판을 지금 맡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미리 결론을 내리면 이게 문제가 많은 게, 우선요, 강규태가 이거를 재판을 갖다가 2022년도 9월에 기소가 된 사건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뭐 1년 하고서도 지금 한 5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1년 반이나 이제 이 재판이 진행되어 왔는데 아직도 1심 판결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식으로 가면 또 절반 하는데 1년 반이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정도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은요, 이 선거법 재판은 6개월 안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어져도 이게 좀 늦어져도 우리 국민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뭐 대달 늦어진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벌써 6개월에 3배가 넘어간 거예요. 이거를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치 재판을 하고 있다. 정치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비판의 표지는 뭐냐? 지금 검찰에서 말이죠. 이거 지금 현재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강규태라는 인간이 아예 이 판결은 아주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판결을 끌어가려고 작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이 공직선거법 재판 자체가 이게 6개월 안에 끝나게 돼 있는데 2주에 한 번 해가지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끝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건 나는 6개월 이내에 판결 안 해.
이렇게 작심을 한 거라고는 볼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재판을 2주에 한 번씩 한다는 거. 자, 6개월. 그러면 한 달에 2번 하는데 6개월 안에 어떻게 이걸 끝내겠냐고요. 예. 이러니까 이제 특정 지역, 전남 해남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특정 지역이니까 이거 좌파 아니냐? 예. 이거 좌파 아니냐? 일방적으로 이재명이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비판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사표를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게 뭐 묻은 개가 뭐 나무른다고 말이죠. 열받았다고 그래서 지금 서강대 법학과 동기들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올렸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자, 종편에도 많이 나오는 최진영 변호사가 서강대 동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톡방을 공유하잖아요. 거기에 내가 참 억울하다. 예, 억울하다. 요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강대 법학과 90학번 동기고 71년생 또 동갑이기도 해요. 뭐 둘이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 여기에 이제 400명의 이제 서강대 법학과 이제 동기들이 있는데 예, 거기는 뭐 판사도 있고 뭐 아닌 사람도 물론 있겠죠. 대화방에 올린 글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가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어제 주요 일간지에 난 대로 2월 19일자로 명예퇴직한다. 일반적인 판사들의 퇴직 시점을 조금 넘겼지만은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서 새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이 납부한 종부세가 얼마인데 결론을 단정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하니 답답하다. 아니 비난을 안 받게 해야죠. 누가 답답해요? 우리 국민이 답답하지.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재판 준비 기일, 공판 준비 기일을 하는데 몇 개월 걸린지 아십니까? 6개월이나 걸리게 해 먹었어요. 이게 나쁜 인간이잖아요. 예. 공판 준비 기일을 6개월.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 공판 준비 기일을 김민희라는 인간이 1년 6개월간이나 15개월간이나 끌어먹었잖아요. 예, 울산시장 15개월. 거의 1년 3개월. 요거 똑같은 이게 종북 좌파가 아닌가. 예. 요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자, 그러면서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의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을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 다들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아라. 요런 얘기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덕담하는 반도 나오고 동기방이니까 뭐 여기에 뭐 비판하겠어요. 뭐 여기서 비판하니까 우리라도 국민적 분노를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이제 이 최진영 변호사가 여기저기 이제 동기고 이 단톡방을 직접 받고 또 이제 본래 이 종편 이런 데 이제 논평을 많이 하고 다니는 그런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최진영 변호사가 이제 법률적으로 해석을 한 걸 보면은 이게 검수완박법의 병폐가 이런 데서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법원에서 증인들이 전부 다 동의하지 않아요. 부동의해.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일일이 하나씩 전부 다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기본은 아니 그렇게 저 증인이 50명이나 되고 할 일이 많으면 재판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다른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 많다 하더라도 재판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법이 명령하는 거잖아요. 6개월 안에 내리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변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게 이 강규태가 이제 사표 내고 났으니까 요게 만약에 그 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이건 재판 밀거래 의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요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법 쪽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정도로 판사들이 정치인 눈치 보는 게 심각하냐? 이 파문이 지금 많이 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법원 내에서도 말이죠. 지금 이제 더군다나 이 대장동 사건, 이런 재판, 그 다음에 이제 또 민간인 대장동 재판, 요 재판장, 그 다음에 배석 판사, 더군다나 이번 이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요, 재판장은 사표 내고 나갔죠. 예, 재판장은 사표 내고 나가고, 그리고 또 배석 판사도 이번 인사에 포함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판부 전원이 다 바뀐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총선 전 이 선거는 완전히 물 건너가고, 이렇게 되면요, 공선법 하나만 갖고서도 과연 2심, 3심까지 해서 이 차기 대선 전까지 이게 끝나가지고 이런 인간 이재명 같은 인간이 대선에 나와서야 되겠어요? 근데 안 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지금 하는 꼴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딱 피선거를 박탈해버려야 되는데 정말 큰일 났다라는 말 이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판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법 쪽에 이거 참 큰 문제 같아요. 판사들만 문제냐? 검찰도 문제예요. 검찰은 더 문제예요. 최근에 여러분들도 저도 소개해드렸지만은 이 검찰총장이 굉장히 열받았잖아요. 왜? 지금 현직 검사가 무슨 출마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댕기고 말이죠. 추석 때 문자 보내고 출판 기념회하고 이래서 이제 징계 처분을 해가지고 대전고검으로 내려보냈는데 김상민이 되겠습니다. 이 김상민이가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창원 의창구에다가 했는데 여기에 지금 창원 의창 여기에 지금 현역 의원은 누구냐? 오선의 김영선 의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김 검사를 포함해서 김종량, 배철순, 장영기, 민주당은 김기훈, 김지수, 진보당은 정혜경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데 지금 이제 징계 처분을 지금 받고 있다 하더라도 사표는 냈어요. 그러면 이제 징계되어 있으니까 사표 수리를 못 하겠죠. 그리고 안 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황운하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출마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 황운하야 문재인 이 특명을 받아갖고 문재인 친구인 송초를 갖다가 당선시키는 게 기여를 했으니까 이제 공천까지 줬죠. 민당 입당도 다 받아주고. 자, 그런데 현직 검사 신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김상민이는 현직 검사이고 징계가 회부됐는데 국민의힘의 입당 절차를 마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정신 나갔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못하고 있냐? 이거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 아느냐 모르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왜? 한동훈 위원장도 원칙과 원칙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고 법치주의 기본을 지키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기본 특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3일 입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입당한 거예요? 이런 인간을 갖다가 입당을 시켜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즉각적으로 입당을 취소하라.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 일인데 국민의힘에서 입당을 받아주지 않으면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 신청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입당을 받아줬으니까 예비 후보로 등록이 되는 거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입당을 안 받아주면 무소속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무소속으로 하는 문제하고 황운하와 같이 말이죠. 당적을 갖고 또 입당하고는 별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최소한도 그건 나중 문제고 국민의힘에서 입당만 받아주지 않았으면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현역 의원이 김영선 현 의원도 서울법대 나왔어요. 그러면 김영선 의원은 지금 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갖다가 말이죠. 검찰총장의 특명을 거부하는 그리고 징계까지 받은 이런 인간을 갖다가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입당 절차를 받는다? 이 얘기는 그러면 공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얘기지만 일반화시켜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지만은 대한민국만큼요 판검사들이 국회에 얼른거리고 난리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전 세계. 지금 판사들도 검사들도 지금 검사들 제가 그 명단도 가지고 있는데 10여 명의 현직 검사들이 전현직 검사들 16명인가가 지금 출마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판검사들 저 나라 현직 지금 검사 지금 누굽니까? 총장까지 열받아갖고 이렇게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 해야 한다. 징계까지 회부됐는데 이런 인간을 갖다가 국민의힘에서 입당을 받아줘요? 말이나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이 다 잘합니까? 저도 지금까지는 이제 거의 제가 비판해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런 거는 명백하게 잘못하는 것이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직 검찰총장이 열받아갖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별도의 특별 지시를 하고 징계까지 회부된 인간을 갖다가 국민에서 입당을 받아줘. 현직 공무원을 갖다가 말이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요거를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자, 이번에는 제가 이거 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번에는 이제 부산시 지역의사회 그러니까 이제 회장이죠. 부산시 의사회 회장. 김태진 회장이 지금 이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이 상황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 성명문을 성명문을 냈더니요, 개딸들이 난리가 났겠죠. 일을 못할 정도로 이 문자,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명을 낸 것은 기본적으로 응급 현장의 의료 원칙, 요것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응급 현장의 원칙이 무너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파생적으로 본다면 지방 의료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응급 현장 원칙 무너진다는 것은 당연히 헬기도 동원하고 그다음에 서울대로 막 지 멋대로 하고, 그러면서 이 가족, 환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일반 진료의 경우는 환자의 의견이 중요할 수 있지만은 응급 의료의 경우에는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이 더 중요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제 비판 중에 하나가, 그러면 생명이 걸려 있는데 그러면 서울대로 가겠다는데 안 보내주는 게 안 보내줄 수 있느냐? 보내준 건 잘한 거야. 근데 보냈다는 거 왜 비판해? 생명 위족한데. 그런데 부산시 의사회 회에서 의견을 낸 것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다 확인이 된, 이미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틀이 지난 다음에 성명을 냈다. 이러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요, 지역의사회 16곳 중에서는 충북하고 전남을 제외한 14곳이 비판 성명을 냈고, 맨 처음 낸 것이 이제 부산시 의사회 김태진 회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말이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비명, 원칙과 상식 4명이 탈당 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이 의사회 회장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왜 이 성명을 냈느냐 그랬더니, 지금껏 쌓아온 응급의료 체계의 상식과 원칙이 한 번에 무너졌다. 그래서 이재명의 전원 문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대병원하고 부산대병원의 싸움이 아니다. 그리고 성명을 낸 것은 정치적 논평 차원이 아닌 전문가 단체로서의 입장이지 어느 당을 편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당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다. 예. 그래서 여야 수도권과 지방 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응급 현장에서는 제3자 누구보다도 환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의료진의 결정권한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예. 그리고 이재명이는 야당 대표가 아닌 일반이나 하더라도 환자 정보를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상황 파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 이틀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틀 후에 성명을 냈고, 성명을 내고 나서 부산시 의사회 회원들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정말 잘했다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왜 더 세게 성명서를 내지 않았느냐, 이런 불만 표현도 많았다. 예. 그리고요, 얼마나 위급해야 헬기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나. 딱 그랬더니요, 이 지침에 따라서 환자 생명 유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경우를 비롯해서 여러 요건이 있는데, 응급 상황이 아닌 데 탔다면 당시 꼭 필요한 환자의 기회를 빼앗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일수록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더 평범한 방법을 이용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헬기 이송에 대해서는 지금 이분도 비판적이에요. 자, 그리고 사람 목숨이 잃을 뻔했는데 성명까지 낼 사안이었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일단 그 여러 정황을 딱 본 다음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표를 했다. 그래서 성명 발표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의료 체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지극히 상식적 사고의 결정이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이재명 가족의 전원 요청을 존중했다고 하는데, 딱 그랬더니요, 자, 일반 진료하고 응급진료를 비교해야 되는데 일상 진료의 경우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응급 진료의 경우에는 환자 가족 주변 편익보다는 이 그렇죠, 전문 의사의 의견을 더 존중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게 옳은 얘기죠. 특히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더 그래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 응급의료원, 이거는 이제 이 군에서도, 전쟁 나지 않더라도 군인들도 있고 다 봉급 주는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지역 의료를 활성화시킬수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정청래가 잘하는 병원으로 가려고 했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단순한 실수라고 보고 있네요. 이분은. 실수가 아니죠. 이 사람은 이제 뭐 뻥튀기 하려고 머릿속에 작심하고 한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누가 먼저 전원을 요청했느냐를 두고 서울대하고 부산대 간의 진실 공방으로 흘러가는 거, 이거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러면서요, 가뜩이나 최소 인력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소중한 종료가 억울하게 죄를 덮어 쓰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참을 수 있겠나. 다시 말하지만 응급체계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게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자, 그리고요, 그 원칙은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누구에게 꼭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도록 하는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응급 현장에서는 제3자 누구보다 환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의료진의 결정권한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아주 그거 다 옳은 얘기죠.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은 말이죠. 이제, 속보로 막 뜨고 있는데, 비명계 4명,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자, 윤영찬이만 빠졌습니다. 요 3명은
예, 윤영찬만 빠졌어요. 이재명 이 체제로는 이재명 체제로서는 정권 심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자, 윤영찬만 이탈했는데, 윤영찬은 제가 보기에요. 지금 현근택이 공천을 안 줄 것 같잖아요. 이 윤영찬이 요것도 약간 빠졌어요. 이 인간도. 요게 이제 노무현 때 이제 국민소통 수석을 했는데, 요런 얄팍한 인간들, 아이고, 찍어주면 안 돼요. 아니, 원칙과 상식에서 4명이 시종이랑 같이 했으면 같이 탈당해야죠. 싹 이탈했어요. 민주당이 남겠다고. 왜냐? 여러분들 현근택이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석주 새롭게 출마하려고는 이석주 그 수행하는 비서를 갖다가 너네 잘 잤냐? 뭐 잠을 같이 잤냐? 이렇게 아주 몰상식한 추행 이런 발언해가지고 난리가 났고 그게 문자로다가 또 누구입니까? 정성호하고 이재명하고 지금 이제 또 문자를 교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출마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는다 이거죠. 아주 약간 빠졌어요. 요런 인간들은 전부 아웃시켜버려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탈당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윤영찬은요, 기자회견 직전에 잔류의사를 받겠답니다. 직전.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 문자 나온 문자가 이제 전 언론에 싹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직전에 딱 잔류한 거예요. 야, 이 얄팍한 인간들. 정말 치가 떨립니다. 자, 그래서 한국 정치에 이의 있다. 새로운 길을 열겠다. 그러면서요, 오늘 민주당을 떠나서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진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다면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것이다. 예,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정치와 싸우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탈당의 가장 근본적 이유는 양심 때문이다. 근데 이 양심을 버린 거예요. 지금 윤영찬이가. 이 비정상 정치에 숨죽이며 그냥 끌려가는 건 더 이상 못 참겠다. 예. 자, 그러면서요, 윤석열 정권의 덕선과 독주, 무능과 부책임을 심판해야 하지만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 윤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 나머지 30%의 국민은 윤 정권이 이렇게 못하는데도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대한민국 정치는 실패했고 승자 독식 때문이다. 미래로 가는 개혁 대연합을 제안한다. 싸워서 이기는 정치에서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혁 대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낙연, 이준석, 양양자 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낙연 전 대표도 탈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윤영찬이 요 약업 빠진 인간 요거는 아주 정말 욕이 나오는데 참아야죠. 30분 기자회견 30분을 앞두고 남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저는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 지금까지 함께온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을 따릅니다.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 생각한다. 이거 거짓말 더 이상 하지 마요. 아니 지금 현재 민주당이 김대중하고 노무현 흔적이 있어요? 없잖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 이거 윤영찬이 이거 약업 빠진 이 인간 이거 반드시 낙선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